오늘 아침에 9시 반부터 열린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딱 녹취록을 갖고 나와서 들려줬는데 먼저 그 녹취록을 한번 들으시고 그치만 이제 이 보수 유권자들께서 깜짝 놀랐다 이제 큰일 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텐데 그러시지 않다는 이 해석의 부분을 조금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갖고 나와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저게 근데 통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통화 시점이 5월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대표단에서 갖고 나온 녹음본이 정확히 언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공천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은 박찬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 명태균 사건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녹취본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저걸 공개를 했는데 뭐 방금 들으신 대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는 음성이 담겼다고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신 것처럼 김영선을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뒤에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아서 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말인데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시점을 정확히는 2022년 5월 9일이다. 즉 2022년 6월 1일에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6월 재보선 후보자 발표를 5월 10일 날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이루어진 5월 9일 날은 이제 그 6월 그 재보선 후보자 발표 하루 전날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그 통화한 내용들을 누군가가 녹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자기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녹음을 한 것을 지금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민주당 주장을 정리를 해서 들려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증한 사항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명태균이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또 다른 녹취를 또 공개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자막은 없으니까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끄는 거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이런 식으로 은밀한 대화, 사적인 그런 거를 지금 줘보면 그냥 단순 통화 녹음이 아니고요. 명태균이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번 그 이른바 김영선 의원, 창원의창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시를 하면서 이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저 대화 속에 두 번째 대화 속에 있습니다. 자, 이 통화하고 난 다음에 뭐 내일 취임식 꼭 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취임식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10일이니까 저 대화를 한 거는 5월 9일이었다. 민주당도 그걸 근거로 5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있고 그 지방선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보궐선거 그 지방 재보선하고 보궐선거 전에 그 공천 과정에 뭐 개입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걸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증거다. 네. 불법적 공직선거법 위반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공직선거법 저 내용은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일단 떠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용이 되는지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가 팩트를 조금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제 볼 텐데요. 민주당한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음성 파일의 진위를 확인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찬대 씨가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네. 노정면은 진위 검증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쟤보다 신원을 밝힐 수 있나라고 했더니 신원은 지금 밝힐 수가 없다. 신원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 통화 내용을 확인했고 오래 준비했다. 오래 준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이 11월이고 저는 어떤 민주당이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 공격인데 이 공격은 방어를 위한 공격입니다. 민주당으로서 이거를 만약에 더 이게 앞으로 어떤 선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다음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공개한 이유는 자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1심 공판이 2건이나 11월 15일, 11월 25일 나옵니다. 그 앞두고 지금 당장 이번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무죄다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그 앞두 11월 2일 집회를 앞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입니다. 저는 D-15를 딱 기점으로 해갖고 지금 오늘 맘먹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모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 맞아요. 그런데 요 내용을 또 이제 꼼꼼히 보자면은 보세요.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거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이런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녹음이 딱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이 아니라 굉장히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녹음 파일이 제3자가 녹취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찬대 씨가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냐. 요건 살짝 발을 빼었다. 이건 아마도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을 오래전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입수를 했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입수 시점은. 그냥 오래 전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짬짬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이 입수 시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이 녹음을 입수를 하고 일종의 작전을 벌여온 건지 사태가 진행된 와중에 녹음을 입수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수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나와 있을 때 이미 이걸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이제 국정감사 막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정감사 때는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됐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른바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감사 때 얘기하는 거 보고 대충 판세 보고서 자기가 이걸 까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제보자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를 보면은요.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말씀하셨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첫 번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은 파일은 명태균 씨가 녹음한 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3자가 발음 그 잡음이 많은데 그걸 들려주고 있고 그 와중에 그거를 아마도 몰래 녹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어떤 증거와 나중에 이걸 써먹기 위해서 그걸 몰래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들려줬고 그걸 몰래 녹음을 했고 이 녹음을 들려준 뒤에 명태균 씨가 막 수다를 떨어요. 자기가 이 통화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금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지 마누라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 마누라한테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녹음을 지금 보면은 네. 이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도 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법률 검토했다고 하지만 이걸 공개한 것 자체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몰래 녹음한 이 사람들은 몰래 녹음한 거 없으면 정치를 못 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예. 못하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이거는 네. 충분히 따져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면은 이게 어떤 향후 법정에 가서 이게 법적인 효력 발휘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를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면 예. 이 통화 녹음이 5월 9일이라고 하면 네. 이게 통화 녹음이 5월 9일이라면 5월 9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민간인이죠. 그렇죠. 민간인이고 그냥 대통령 당선자라고 네. 당선증을 받았어요. 네. 또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네. 증거가 되기는 법률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당선인을 아주 예민하게 보더라도 이걸 준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가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준 공무원은 또 그렇죠. 왜냐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예산의 지원을 당선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호도 제공받고 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민간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 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관 지명자 비슷하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중요한 신분이죠. 근데요, 네. 저 통화가 이뤄진 날 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저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의 신분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게 민간인으로 볼 것이냐,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는 준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명백하게도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어가 일단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또 제보했을까라는 게 이제 제 궁금증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강혜경 씨가 이게 제보를 한 건가 했는데 강혜경 씨 말고 또 이 명태균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여론조사 회사. 이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를 한국미래사회연구소? PNR. 그러니까 PNR이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사실은 네. 요거 나오기 전에 네. 제가 낌새가 좀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네. 김태열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절대 그냥 안 깝니다. 네. 김태열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난주부터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채 언간입니다. 네. 갑자기 나옵니다. 네. 나오면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가 혼자서 들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빠한테 얘기했던 네, 오빠 네. 전화 올 거예요. 네. 대통령한테 보고해도 이거를 강혜경만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예. 뭐 여러 라디오 이런 데 유튜브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최근에 JTBC 보도 이런 데에 제보자로 네. 증거 육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온 게 김태열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아마도 지금 보면은 지금 강혜경한테 들려주고 강혜경 네. 씨는 여론조사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명태균 씨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장이 또 있었던 거고 네. 그 두 사람한테 격이 없이 네. 자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향후 자신들의 운명에 이것은 중요한 거다라는 걸 과시하듯이 네. 그 일종의 자랑하듯이 보여준 건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네. 강혜경이 먼저 깠잖아요. 네, 네. 강혜경은 또 이제 김영선
선거사무소로 가가지고 회계 네. 담당을 하면서 네. 돈 문제에 얽혔지 않습니까? 그것 예, 때문에 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에이 하면서 까버렸는데 김태열 소장이라는 사람은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김태열이 다른 재원자로 나왔고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네, 네. 제 생각에는 김태열 씨가 제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지금 하와이 피스톨님은 김태열 소장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라는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군요. 근데 사실 뭐 이건 우리가 잘 또 모를 저희는 일이잖아요. 모를 그렇지만 일이기 새로운 때문에. 인물로서 김태열이라는 분이 네.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PNR 저도 지금 이게 강혜경 씨인가? 강혜경 씨 아니라면은 PNR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은 누구나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예. 지금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인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앞뒷말이 뭔데 저는 이게 여러 이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딱 발췌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은 다 경악합니다. 와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럼 그 전 좌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계속 찌르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해 하는데 계속 찌릅니다. 그러다가 버럭을 야 너 계속 찌를 거야 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만 캡처하면은 공격을 한 사람은 소리 지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후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민주당에서 공개한 게 이게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이를테면은 당에서 난리를 치네. 이를테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나는 그 김영선 줘야 된다고 하는데 당에서 난리를 치네 그 말이 라고 해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당에서 그렇게 난리치면 나도 좀 힘들어 라든가 아니 네. 윤상현이 뻗대네 라든가 이준석이 뻗대네 네. 뭐 혹은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나온 걸로만 보면 야 큰일 났다. 저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네. 이게 위법성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이잖아요. 네. 네. 이게 어쨌든 당선자 신분으로 공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쨌든 1호 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물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데 그렇지만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방금 저 당에서 난리 친 애가 뭐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 공관위원장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저 윤핵관들일 그렇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시절에 인수위나 이때 윤핵관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윤핵관들은 계속 끊임없이 명태균을 멀리해야 된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이런 조언을 강력하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어떤 정당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러한 당내 여러 역학들 속에서 또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정해진 제도와 그럼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네.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김영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당에서 난리를 쳤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그 의견을 제시한 네. 게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했다라는 뭐 어쨌든 이거 가지고 개입이다 아니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저 뒷부분에 네. 명태균이 나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앞부분 뒷부분 연결해서 한번 네. 다시 들어보면 왜 저 얘기는 윤 대통령의 윤 당선인의 목소리로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다 제압하고 김영선 주기로 했어. 나만 믿어.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또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네. 내 의견은 나는 뭐 김영선 이런 거죠. 뭐 공천 이런 사람이 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떠세요?라고 하니까 뭐 김영선이 뭐 옛날 또 선거 때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뭐 김영선도 공이 있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당에서는 아니라고 하네. 그래서 뭐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앞뒤로.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자, 되게- 고맙습니다. 예. 또 들어보세요. 없으니까요. 예.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이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안 쳐, 뭐 안 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전화 끄는 거야. 자, 지금 정말 부적절합니다. 예. 명태균 입에서 나오는 대통령 부부는 정말 예. 처참하네요. 예, 정말 네? 부적절하고 네. 저런 사람하고 네. 앞에서는 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화 끊고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야, 이게 지금 그 전화 끊고는 아니군요. 그 전화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네, 해석을 해주는 건데 거죠. 네. 저는 저 명태균 씨가 전형적인 앞에서는 굽실대고 뒤에서는 엄청 뻥치는 계열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명태균의 이 말을 허세가 굉장히 심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정말 그럼 100% 믿어야 되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보류하고 싶어요. 이를테면은 대통령 부부가 저런 명태균 같은 자와 저 김건희 여사도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나, 저런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나라는 부분에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이 명태균 씨의 말도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이 그거 네.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일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얘기했다고 지가 얘기한 거죠. 지가. 네. 명태균 지가. 그래서 거기서 최고 그 권위 네. 있고 최고 그 힘 있는 사람은 명태균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앞에서는 이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정말 제가 이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이은혜 진짜 제가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쫄아갖고 말도 진짜 크게 하지도 못하고 그 비굴하게 하던 사람이 전화를 또 끊고 나서 또 그 녹음을 해서 들려준 다음에는 지가 이래 가면서 뭐 육두문자 써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네. 두고 쓰고 네. 그 취임식까지 초대하고 네. 취임식 전날 이런 통화 해가지고 마치 빚쟁이처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자체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네.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뭘 노리고 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탄핵을 고발하고.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탄핵가자. 네. 아,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 최근 느끼시지 않았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공세를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민생 정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고명하신 분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면서 탄핵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도 사실 살짝 수그러들었어요. 이날을 기다린 거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탄핵, 뭐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걸로 갈 게 아니다. 네. 그냥 우리 정조준에서 가자라는 네. 쪽으로 지금 노선을 바꾸고 그러니까 뭔가 그다음에 카드를 친다면은 네. 상대방 카드인데 패가 비슷비슷했다가 지금 큰 패를 하나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큰 패를 받고 난 다음에 네. 여유 부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윤여준 만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보수 중진들까지도 만나면서 아주 그 이재명은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불과 10월 재보선 때만 해도 네. 정말로 초조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천 강화도 거기 가가지고 민주주의 시켰는데 말 안 들으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맞습니다. 이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되게 뭐 중도 챙기고 민생 챙기고 뭐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예. 아마도 그거는 이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카드를 숨긴 채 좀 자기는 좀 다르게 이제 바꾸려고 예. 그랬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거는 공천 개입이고 명태균과 뒷거래가 있었다를 확증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탄핵 드라이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저는 요 녹음 두 개를 들어보면 이 윤 대통령을 찍은 보수 유권자들을 굉장히 쪽팔리게 하는 일이 맞습니다. 쪽팔리게 하는 일과
이를테면 이게 위법성이 어느 정도냐는 분리를 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보게 됩니다. 네, 그 뭐 위법적이고 이런 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저 민주당이 고발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법적 판단 받게 될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네. 일단 지금 저 점점 이게 결국에는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녹음, 그다음에 최재형 녹음, 네. 이거 내버려 두다 보니까 명태균 녹음까지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뒤로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 네. 처리 문제, 네.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지금 원래 용산에서는 이제 좀 이제 미루고 11월 15일, 네. 11월 25일 뭐 이재명 대표 판결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11월 임기 10일이 절반. 임기 절반 되는 그때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빨리 내놓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온다든지 해명을 좀 해줘야지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나 지난 대선에서 찍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고 어떻게 좀 해명을 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쪽팔려요. 네. 이거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쪽팔리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혐오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 키워드만 네. 나와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 보수 국민들은 내용의 적법성과 합법성과 또 위법성 이런 내용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막 지겹다 지겨워 진짜 저 사람들 안 보고 싶어.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무관심이 결국은 이런 선동이 자리 잡는 또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지금 또 살짝쿵 일종의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엄청난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해서 탄핵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팩트를 챙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드라이브가 성공을 하려면 네. 5월 9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었나? 공무원이었나? 그래서 위법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민간인이었나? 아니면 준 공무원이었나? 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 사건이 성립을 하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사건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두 번째, 자, 이 뒤에 우리가 항상 뭘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본 것과 들은 것에 유혹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도대체 안 본 것에는 무엇이 있고 안 들은 것에는 무엇이 있나? 전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그 아까 일문일답 할 때 네. 이것 말고도 파일들이 다 많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것 말고도 이 일반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민주당은 다 공개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그 뭡니까 모레 2일날 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네. 뭐 범국민 대회도 하잖아요. 네네. 그 국민 규탄 대회에서 범국민 대회에서 이제 불쏘시개로 네. 국민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준비한 이벤트란 것들 다 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마도 목소리를 막 낼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목소리를 오히려 자기들은 로키로 가고 거리에서 맞습니다. 터져 그렇죠. 나오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걸 쓰고 있는데 네. 좀 더 확실하게 있는 거 다 네. 까시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용산이 김 여사 관련 이거를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네. 바람에 이미 이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제2부속실 만들어서 빨리 정리하세요. 맞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 만드세요. 또 안 하고 그것도 안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취약성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니까 아까 신동훈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최재형 목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야 최재형 저게 지금 몰카 찍은 거잖아. 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주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거는 사람을 올가나온 트랩에 가둬놓은 게 너무 뻔해. 이거 정말 목소리를 듣고서 영상을 보고서 나는 실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최재형의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는 동정론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그걸로 상처받은 그 정말 충격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니까 김건희를 건드리면 된다 하는 게 일종의 좌파의 신념이 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김건희 여사 갖고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록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몰카 녹취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 그걸 몰카 녹취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몰카 녹취한 거 이거 자체를 좀 어떻게 만들 방법은 없나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는 내용인데 없는데. 지금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나 네. 최재영 네. 그 목사라고 하는 친북 인사 네. 이 사람들도 그 몰카로 찍은 거, 그 몰래 녹음한 거 네. 이거 갖고는 지금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사실은 앞으로 이거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 기자들 통화할 때 다 녹음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어요. 예, 다 그러니까 다 까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아니 사석에서는요. 사실은 뭐 옛날 조선시대 속담도 있잖아요. 사석에서는 뭐 나라님도 욕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없는 자리에서는 없는 자리에서 욕한 거 갖다가 이제 일러 바치겠네요. 네. 자, 지금 국민들 정서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실 당시 윤석열 당선인 공천 관료 보고 안 받았다. 네.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요.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 네. 관료 보고를 안 받았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네. 경남 창원 의창 그 네. 지역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선이 갔던 지역구인데요. 네. 당시에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 네. 당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선인이 통화를 한 건 맞다. 하지만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 명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계속 김영선을 이야기를 좋게 해왔다. 저 당선인 측에게 이렇게 지금 속보로 지금 뜨고 속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연합 속보인가?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뒤 다 잘렸잖아요. 네. 공천을 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마치 계속 요구를 해요. 계속 네.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윤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 쪽으로 계속 이제 뭐 매달렸겠죠. 네. 매달리는데 어쨌든 이걸 이 새끼를 떼놔야 돼. 귀찮아 죽겠어. 예? 그러면은 운운에 그냥 그 뭐 사탕 주듯이 네. 알았어 했어. 그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걸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당에서 정하는 거잖아. 그 말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당에서 가만히 안 있네. 뭐라든지 이 내용들 만약에 지금 이 말이 맞다면 대통령실 해명을 따르자면 명태균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떼낸 거죠. 그죠? 네. 명태균이라는 귀찮은 막 이 전화 통화에서 부탁한 걸 떼냈고 그 떼낸 걸 가지고서 얘는 명태균은 감히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강혜경한테 들려주고 누군지 모르는 이 제보자한테 들려주고 다니면서 소위 약을 팔고 다닌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녹음을 이렇게 똑똑 끊어서 들려주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가장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성 씨가 위증교사 그 사건에 있어서 예. 통화 녹취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18분으로 줄였다라고 그렇죠. 예. 하면서 이게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명태균의 네. 육성을 녹음한 이거를 몇 분짜리를 갖고 있는지 바꿔야죠. 이거를 몇 초짜리로 지금 네. 자른 건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해줘야죠. 거예요. 네. 그리고 명태균도 이제 나와야 돼요. 명태균이 네. 나와가지고 네. 내가 그걸 왜 녹음했는지 네. 그걸 명태균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 대화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마도 저렇게 어느 정도 차단된 상태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네, 네. 차 안인 것 같아요. 차 소리 같죠? 예, 저도. 차 안에서 네. 막 자랑하듯이 떠들고 이거 이제 들어볼래? 네. 해서 들려주고 있고 네.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고 네. 그랬으니까 명태균 씨는 누군지 알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저걸 했는지도 알 겁니다. 명태균 씨는 이제 좀 나와야 될 때 된 것 같아요. 나와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명태균이 이건 비속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겁많은 사람을 쫄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이게 이 검찰에 나가는 거 엄청 무서워하고 밖에 나와서는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전형적으로 저는 안방 장군이라 그러나 그 이불 장군이라 그러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뭘 나와서 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앞에 그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비굴한 목소리와
다른 지인이랑 얘기하면서 막 지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 막 욕설 섞어서 하는 게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이렇게 저는 다른 실망감은 없어요. 그 후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또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 됐다가 하루 만에 또 그 김진태로 바뀌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은 많이 안방여포. 바뀌어요. 예, 안방여포. 예. 예.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간이랑 어쨌든 통화를 하고 네. 본인은 그 저기 경선 그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부산인가 어디 가서 네. 윤한홍 의원이 저 위험한 인간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해서 네. 그 이후로는 안 했다고 했는데 네. 그거 이후로도 아마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은 통화를 안 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통화도 김건희 여사가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스피커폰으로 했다는 맞아요.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부부가 저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 한편으로 야,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못 보나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으면서 동시에는요. 예. 선거 때 말입니다. 그 도와줄- 후보가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100명은 넘는다 뭐. 100명이 뭐 저는 그래요. 한 1000명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전국 단위 선거인데 전국에서 모든 사람을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지지자를 기업해서 막 입소문도 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 왜 옥석을 가리지 못했냐. 이건 솔직히 우리처럼 선거에 안 나가본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선거에 나가본 네. 사람들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처럼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꾸준히 키워오고 만들어 온 사람하고 네. 딱 어느 하루 아침에 대선 후보가 되어서 조직을 꾸려야 되는 사람하고는 저는 잡음의 수준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그런 게 정치 구단이고 이런 다 한다면 이재명은 예. 그런 뒷막음에는 철저하죠. 한 번 도와준 사람들 네. 보면은 지난번에 누굽니까? 성남 FC 예? 축구팀 운전기사 했던 사람도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속초에서 낚시하다가 네. 갑자기 돌아가신 분. 그분은 성남 FC 운전기사 했는데 뭐 SNS 잘 다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경기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뭐 교통 관련 단체 뭐 단체장 사무국장 같은 걸 시켜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더민주혁신회의 막 이런 데서 시켜주고. 예, 그런 사람들 뭐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뭐 예. 그 선거 때 했던 사람들을 다 어디 자리 박아서 네. 그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합니까? 효능감을 맞아요. 이렇게 줄 수 있게 하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은 방금 뭐 100명이 어디냐 선거 때 도와주겠다고 온 네.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에는 안 챙긴 거죠, 그죠? 별로 안 챙기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챙겨 먹으려고 하다가 맞아요. 이 사단이 벌어졌고 거기서 돈 문제부터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나 도와줬다고 뭐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사실 많이 했다 그래요. 실제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는 정치인데 내가 뭐 한다고 당신을 도왔겠어. 당신을 도왔으면 나한테 리워드가 뭐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리워드를 주지 않아서 사실은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화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지금 그래서 저기 뭡니까 신 누구죠 무슨 교수로 개건 교수라고 하는 사람 선거 때 그 명태균이 했던 보고서 자기가 봤다고 하는 사람도 선거 캠프 무슨 실장 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으로 튀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정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명태균이 저 윤 당선인하고 통화할 때의 이 태도하고 네. 따로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저 녹음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때의 소리하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으니까요. 예.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윤상현 의원이 저기 지금 뭐. 답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했던 그분은 네. 누구냐면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네. 있었던 신용환 서원대 개원 교수가 지금 민주당의 그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네. 이분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다면은 네.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까지 했는데 네. 방금처럼 고생했어 이 말을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서원대 개건 교수로 가 계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 가 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전에 김대남 그 예.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아이 뭐 내가 뭐 안 되면 여기서 뭐 양심 선언하고 뭐 민주당 가서 뭐 구청장이나 하지만 양천구청장이었나? 영등포구청장이었지. 예. 영등포구청장이나 해먹지 뭐라고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또 PD님께서 올려줬는데 명태균이 조금 아까 페이스북을 올렸대요. 네. 페이스북 올려갖고 뭐라고 했냐면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얹었는데 뭐 이걸 뭐 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저는 이런 거 딱 올린 거 보면 저는 쫄아있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자기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당하게 어디 하나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뒤에서 자기 얘기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 잡아갖고 인터뷰나 하고 그 인터뷰 조건도 그거래요. 반박하면 안 된다. 내가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예. 내가 하는 말만 적어라. 예. 저희는 사실 그래서 저런 인터뷰는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이 무슨 뭐 저 사람 말 받아주는 무슨 뭐 저 타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하는데 보수는 건달 뭐 이따위 지금 얘기를 올리고 있는데 저렇게 선문화처럼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 그러니까 뭐. 양아치고 사악하다.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양아치고 사악하다. 그리고 국힘에 대해서는 건달이고 멍청하다. 예,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건달에 멍청하고 자 양아치에 사악한 걸 택하겠습니까? 건달에 멍청한 걸 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건달하고 멍청하다는 소리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여사 문제뿐을 오히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을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왔다. 이게 오늘 아침의 상황이고요. 이게 그런데 육성을 들으면 뭐가 엄청나게 큰 게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법적 신분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 무엇보다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맞네 당에서.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노력은 해볼게요 라는 말을 붙였는지 뭐 내가 어떻게 손모가지라도 비틀어서 해줄게요 라는 얘기를 했는지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실은 입장 나왔잖아요. 네. 자 윤상현 공관위원장 나와야 되고 네. 이준석 당시 당대표 맞아요.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 나와야 돼요. 네. 이 당사자 김영선 의원 나와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김영선 의원은 중앙 정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요. 네. 촌놈 명태균 데려다가 네. 이렇게 어떤 꿈을 꾸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그런 어떤 세계를 전혀 모르다가 네. 막 장관 임명하고 방금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엄청나게 큰 세상을 맛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아가 팽창을 합니다. 네. 자아가 팽창을 했는데 자아가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서 서울에 중앙에 와서 뭔 활동을 해야 돼 할 때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동네에서 자기 무용담 자랑하고 있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리고 활발하게 여러 사람 하지도 못한 것 같아. 강혜경 뭐 이기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동네 건달 무용담 녹취된 거 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1번 윤상현 나와라. 네. 이준석 나와라. 김영선 그다음에 나와라. 김영선 나와라. 이렇게 윤상현, 되고. 이준석, 김영선 나와라. 네, 일단 3인 먼저 나오시오. 그다음에 민주당 통화 녹음 누가 했는지 공개하시고 그거 공개하기 어렵다면은 일단 풀로 된 녹음을 한번 틀어라. 이렇게 짜깁게 하지 말고 풀로 된 거 한번 틀어라. 자, 풀로 된 녹음을 공개하라는 거는 저희가 말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네. 위증교사죄 법정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해서 재판부 앞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풀 녹음 다 깠잖아요. 네. 판사하고 방청인들 들으라고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다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정확하게
네. 해야 돼요. 자 윤상현 멘트도 나왔네요. 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나는 들은 바 없다 이거죠. 나는 전혀 들은 바 없다. 근데 뭐를 들은 바 없다는 거죠? 이게 공천 자료를 지금 갖고서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요거를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윤상현 의원은 당시 내가 들고 가서 보고한 적은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자 지금 대통령이 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겠냐. 결국은 윤상현 씨한테 받아갖고 이게 공천을 누구 주고 안 주고 이걸 짬짬을 한 거 아니냐라고 오전 이제 회의에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 의원이 저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드릴 사람이 없지 않아요라고 기자가 물었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그 명단을 들고 간 적이 없어요. 100%라고. 내가 공관위원장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한 적이 없어요.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아마도 대통령한테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누가 그럼 보여줬느냐 이런 또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김영선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그렇죠. 얘기만 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게 가장 지금 핵심 사안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워딩을 윤 대통령 워딩에 뭐 당시 당선자 워딩이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라는 게 있었죠. 예.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도 좀 해줘라 그랬다.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렇죠. 예, 이거니까 네. 그럼 누가 공관위에서 들고 왔냐? 네. 윤상현 의원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져갔을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가져갔을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김영선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주게 맞습니다. 되었는가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우리가 판단할 대목은 풀 통화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상현, 그 다음에 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가. 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네. 3분 전 올라왔다. 3분 전 올라왔습니다. 네. 자, 우리 PD님들 3분 전 이준석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라고 합니까?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 수심을 하려고 합니까? 자, 이준석은 나는 모른다. 이준석은 나 끌고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에게 판사로서 어떤 양형을 한다. 판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감형 사유가 된다. 유리한 사유도 할 때 당시 이준석이 윤리위 걸어서 쫓겨나려고 했다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준석에게는 유리한 사유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준석 씨가 계속 당시에 이거를 제보를 먼저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묻었다.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또.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물어보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은 왜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는지 네. 알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당초에는 또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다른 하고 있는 얘기를 건데. 그 시작이 김영선이 개혁신당 비례 1번 받으려고 네. 명태균이 갖고 있다는 그거 들고 이준석을 찾아간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고
무슨 홍매화 심던 그 절에서 그렇죠. 명태균 칠불사. 칠불사에서 명태균, 김영성, 이준석, 천하람 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하람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경랑에 또 이제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일 날 이제 시위도 크게 있고 네.